안녕하세요. 그 어떤 정치, 민족,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진실된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항상 용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TCHTV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중국 역사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술 과정에서 중국어는 번체가 아닌 간체를 사용하고 중국 역사 특성상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 중국어성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중국 신화로 시작으로 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 민족, 종교, 단체 등에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화가 존재하며 이들은 신화에 희망과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탄생과 문화를 알리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데에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설명하려는 중국 신화도 개인의 이념과 종교 정치 시대의 변화 등으로 여러가지 주장이 존재하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중국 신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8,000여 년이란 오랜 수명 끝에 반고라는 사람이 깨어나는데 당시엔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으로 되어 있어 답답함을 느낀 반고가 도끼로 혼돈을 쪼개기 시작하니 가벼운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물질들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고는 혼돈이 다시 붙어질까 걱정되어 자신의 두 팔을 벌려 버티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반고의 키도 함께 커져버리며 위에 있던 가벼운 물질은 하늘이 되고 아래로 떨어졌던 무거운 물질은 땅이 되나 오랜 시간 지탱해오던 반고는 결국 지쳐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고의 오른쪽 눈은 태양이 되고 왼쪽 눈은 달이 되며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소리는 벼락이 되고 사지는 산이 되고 피는 하천이 되며 근육은 토양이 되고 머리카락은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 사망오제의 시대가 오는데 사망으로 거론된 인물로는 수인, 복희, 여와, 신농으로 이 중에 3명만 사망이라고 주장하여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인은 가장 먼저 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들을 전파한 사람이고 복희는 부족장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방법과 자연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자연을 모든 것을 하나에 담을 수 있는 팔궤도를 만들어냅니다. 팔궤도의 흰색은 낮을 표현하는 양으로 검은색은 밤을 표현하는 음으로 표기하여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은 계속 변화하면서 음양에 조합하여 8개의 궤를 낳는데 꺼는 하늘고는 땅지는 번개 쏘는 바람 가는 물리는 화 그는 산태는 늪으로 복희는 팔궤도에 자연의 모든 것을 담아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현재의 감숙성천 수시에는 당시 복희가 팔궤도를 연구하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후세들의 발전과 해석에 따라 팔궤도는 방향, 절기, 오행, 점술, 건축 등에서 사용되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입니다. 또한 복희는 가축을 키우는 방법과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배워주어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와와 복희는 남매관계라는 설도 있고 부부관계라는 설도 있으며 복희와 여와는 모두 사람의 머리에 뱀의 꼬리를 가진 반인반수로 묘사되며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용으로 변하였다 하여 중국에선 현재에도 용의 토템을 사용하며 자신들을 용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여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존재하는데 여와가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형을 빚어 만든 다음 숨결을 불어넣으니 흙인형이 생명을 가져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재미를 느낀 여와는 더욱 열심히 인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공업이 지치고 힘들었던 여와가 버드나무 가지를 흙탕물에 적셔 땅에 뿌리기 시작하였으니 이번에도 흙탕물이 생명을 가져 사람으로 변하지만 여와가 제일 처음 손으로 빚어 만들었던 사람들은 왕우장상이 되고 흙탕물을 뿌려 만들어진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늘에 구멍이 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큰 홍수까지 발생하여 사방의 야수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니 여와는 적, 청, 황, 백, 흙의 돌을 모아 하늘에 구멍을 메꾸어 버리며 다시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큰 거북이의 4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전설 속의 여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자애로운 어머니로 묘사되는 것을 보아 여와의 시대는 모계사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염제는 나무로 활을 만들고 도자기를 빚어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마로 천을 만들었으며 세상의 모든 풀을 직접 먹어보면서 식용, 약재, 독약을 분류해 놓아 농업 발전과 의학의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신농으로 불리기도 하며 부족들이 불까지 잘 다루어 염제로도 불리우는데 염제는 나중에 단장초를 시식하던 중 돌아갔다고 합니다. 염제의 시대는 사냥과 채집을 하던 모계사회에서 농업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던 과도기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방에는 치유가 이끄는 구려족이란 부족이 존재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치유에겐 81명의 형제가 있었으며 그가 이끄는 구려족은
최초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었고 다른 부족에 비하여 활쏘기에 능하며 용맹하고 싸움을 즐기는 부족이라고 전해지니 중국에선 치유를 무기의 신으로도 부릅니다. 이 당시 황하 지역에도 새로운 강자로 불리우며 부흥하기 시작하던 황제 부족이 존재하였으니 다음 화에는 황제와 치유 부족 사이 발생한 탕록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